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유안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했던데 뭐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가요?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 뭐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 많은 부분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에서는 비교적 약세를 보이게 되고 네. 지금까지는 조금 덜 올랐었던 혹은 금리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받았던 이런 섹터군들에서는 대부분 상승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어떠한 뉴스의 보도의 컬러로 나오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달라지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방향성은 다시 한 번 더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에 관련된 전망들은 좀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시장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섹터에서는 경기 관련돼서 연착륙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생각보다 경기 침체는 심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쪽이 모기의 추가 더욱더 실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스털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제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이 채권 달러 원유 등의 자산을 보게 되면은 2024년에 이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주식이랑 가상화폐 등의 자산을 보게 되면 이 연착륙에 성공을 하게 되고 2024년도에 경기 회복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사실상 연착륙에 성공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가게 돼서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기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 잘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고용 관련돼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타 레이스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난 36개월 동안과 같이 이제 활발한 소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비 지출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고용 시장의 냉각을 가속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B&I 멜론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오늘 8일날 발표되는 11월 고용 지표가 미국의 경제 연착륙을 전망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 침체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가 너무 안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또 잘 나와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점 참 어려운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달 12, 13에 있게 될 텐데 별다른 내용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확률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추가적으로 더 빨리 늘어나게 되는지 아니면 더 늦게 늘어나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증시의 이 속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에 대한 전망들까지 들어봤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좀 오르더라고요. 금값부터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의 가중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되고 이 달러의 약세는 실물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를 많은 부분 올려주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튀는 이제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2,150달러를 기록을 했다가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2,040달러 수준에서 멈췄던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금 가격 관련돼서의 전망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강세 전망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 자체가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급속도로 올렸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TG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맥커리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금가격 관련돼서 2024년도에 2,100불에서 2,250불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 대비 그렇게 업사이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슈화가 많은 부분 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이 관련돼서 주식들이 움직일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다소 약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TD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이제 매입이 이 가격 상승의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금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전 세계의 이 중앙은행 24%가 향후 이제 12개월간 금 준비금을 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 달러의 약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실물 자산의 가격의 상승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금값부터 좀 체크를 해봤는데 다음으로 비트코인도 굉장히 좀 상승세가 높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현물 ETF 승인 기대감도 있고 비트코인 쪽은 진짜 요즘 많이 시세가 올라온 것 같던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 금 가격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연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의 네.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비교적으로 조금 더 낮다는 점, 뭐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42,000불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비트코인 가격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37,000불이었습니다. 엄청 빨리 올랐네요. 네, 그만큼 네. 계속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쪽으로에 대한 더욱더 자금의 쏠림이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1월 10일 전에 아마 나올 것이다 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모멘텀은 이런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만약 정말 승인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반감기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월 달 정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모멘텀이 되게 될 텐데 결국은 반감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 채굴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반감기 이후에는 사실상 가격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이 많이 돼서 지금도 전망이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스탠다드 차트에서도 봤을 때는 내년 연말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언체인드에서도 보게 되면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보수적 목표치가 10만 달러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트코인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가격의 압박 상승의 요인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비트코인 가격의 이 최상단이 지금 6만 5천 불 정도였었는데 네. 만약 또 그것을 뚫었을 때는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회자가 되게 되면서 더 많은 수급에 대한 부분,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점이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던 보도였었는데 2021년도에 이 공식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제정을 했던 이 엘살바도르의 네. 이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가 마침내 이제 이 흑자 전환을 흑자인가요?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는 뉴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엘살바도르의 많은 이런 국민들이 음식점에서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더 오르게 되면 내가 결제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먹고 네.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 이쪽이 투자 심리가 좋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이었던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라이엇 플랫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가총액이 큰 기업 중에는 위메이드가 가장 이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온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종목이라고 그러긴 그렇고요. 섹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국내에는 STO 관련돼서 그쵸.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더욱더 제도권화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도 이제 STO의 1호 매물에 관련돼서도 증권신고소가 많은 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시장의 개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된 종목으로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게 될 텐데,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에 조금 한정이 돼서 다소 이제 이런 아이템의 한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하다면,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 다양한 아이템을 사실상 증권화 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왜 이렇게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찾아나가는 과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어제도 두 종목이나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개별 종목들 가운데 뭐 테슬라나 스텔란티스 같이 전기차 기업들도 함께 볼까요? 네, 사실 그렇게 가격적으로 재밌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 스텔란티스도 그리고 테슬라도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제 사이버트럭이 나오게 됐잖아요. 테슬라 네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트럭이 나왔었고, 사이버트럭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밸런스에서는 사이버트럭이 경쟁 차종 관련돼서 주행 거리라든지 가격 관련돼서도 뭐 경쟁 우위에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었고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요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크게 킬러 아이템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사이버트럭이 출시가 되게 됐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밸런스의 이 뉴스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밸런스에서는 이 BYD가 계속적으로 판매량의 증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의 선도 업체인 테슬라에게 있어서 매우 위협적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BYD 관련된 차량들이 테슬라 대비 많은 부분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렴함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칭 모델 2라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나와봤자 2024년도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올리게 되는 기업은 BYD가 될 것이다. 네. 라는 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업계에서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프리스에서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전기차의 투자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내에 있어서 사실상 테슬라가 시장에 대한 지위를 흔들리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BYD 쪽으로 우리가 배터리를 사실 공급을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이제 속도라든지 이 측면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적인 측면의 방어를 위해서 투자에 대한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지금까지 많은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VM이 이제 삼성 SDI와의 이 수주 때문에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묻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어느 쪽에 대한 이 무게추가 더욱더 실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엔비디아만 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주춤주춤합니다. 맞아요. 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사실 주가가 좀 주춤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이 실적 안에서도 싱가포르에서에 대한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이 사실상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장은 결국은 AI에 대한 성장을 담보해주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분기 때의 실적에서도 싱가포르이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샌들러에서도 보게 되면은 생태계의 우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엔비디아에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반도체 내에서도 탑픽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엔비디아로 전환을 시킨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나오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상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결국 국내에 있어서도 반도체 소부장 중에 HBM 관련된 기업들이 방향성의 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주랑 연결해서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 현황과 이 더불어서 관련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세요. 사실 오늘 시장은 초반에는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야간 선물이 0.7%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보게 되면은 주류였던 종목군들, 주류였던 섹터군들에서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네. 보지 않았던 섹터 혹은 금리에 의해서 많이 망가졌던 섹터에서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게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기타의 그 외에서도 많은 부분 나오고 있었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섹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XR 관련돼서도 충분히 네.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 관련된 기업 중에 이노시뮬레이션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율주행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현대차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사실상 이노시뮬레이션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신규 상장주로에 대한 수급 쏠림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러한 XR을 활용한 부분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많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이노시뮬레이션 관련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